영유아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인지 발달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 부모 아이들이 후천적 장애를 갖는 사례가 많습니다. 커서도 각종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석탄 경석이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골칫거리였지만 정부의 규제 개선으로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말 사이 설악산에서 산악사고가 잇따르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설악산 봉정암에서 61세 A씨가 심정지 증세를 보여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제군이 지난해 이상기후 여파로 겨울 빙어 축제를 치르지 못하자 수양호 일대에서 여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석탄을 캐면서 나오는 쓸 수 없는 돌을 석탄 경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쓸모없는 폐기물로 분류돼 왔는데요. 강원자치도와 정부의 규제 개선으로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탄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 돌덩이, 석탄 경석입니다. 무연탄으로 쓰기엔 품질이 낮고 폐기물로 분류돼 쓸모가 없었습니다. 관리 주체도 불분명한데 환경오염 우려로 인해 이동도 쉽지 않습니다. 국내 존재하는 석탄 경석은 약 2억 톤, 이 중 80%가 강원 지역에 몰려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탄광 지역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석탄 경석이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따라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적으로 발기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 폐기물 규제를 면세함으로써 경석이 새로운 산업 원료로 발기됩니다. 석탄 경석은 최근 건축 자재나 세라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신소재 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원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묻어둔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3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은 해관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자원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태백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경석이 자원화가 됐기에 세라믹, 건축 자재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훈풍이 불게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석탄 경석의 활용이 가능해진 만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원 활용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폐광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석탄 경석이 지역을 살릴 황금알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주말 설악산에서 산악사고가 잇따르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쯤 설악산 봉정암에서 국립공원공단 소속 직원 61세 A씨가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헬기는 A씨를 2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어 오후 2시쯤 설악산 마등령 정상에서 32세 여성 B씨가 얼굴과 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산림청 산림항공구조대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날 또 설악산 영시암과 곰배령에서도 낙상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지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부모처럼 장애를 갖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영유아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인지 발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의 도움 없이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커서도 각종 폭력에 노출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에 살고 있는 46살 이수정 씨.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이 씨는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20살과 19살인 이 씨의 자녀들은 모두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와만 지내다 보니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현재 큰아들은 경계선 지능장애 판정을 받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빨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적장애인 딸은 올해 고3으로 장애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씨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려웠어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늦게만 시작했어. 어린이집 다녔을 때 엄마 아빠 일하는 이것뿐 못했다가 어린이집 다니고 나서 말문에 튀었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 동생, 하늘이도 엄마 아빠 오빠 세 마디. 그래도 딸아이는 최근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남다른 손재주로 나름대로 살아갈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비장의 부모의 돌봄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부모가 지적장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아이에 대해서 적절한 발달 시기적으로 거기에 자극을 주어야 되는 시기적인 자극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할 수는 있죠. 환경적으로.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거고 주변에 어떤 적절한 자극, 아동들의 발달을 위한 자극 개입을 위한 어떤 사회적 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적장애 부모의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적절한 자극과 돌봄을 받았다면 아이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원주 지역에만 지적장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113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부부 모두 지적장애인 경우가 16가구,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 7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지적장애 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인지발달 능력 저하로 인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주의 한 지적장애인 모녀가 이웃들에게 성폭행은 물론 금전적 착취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와 뭐 학교에서는 이제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제일 많은 게 성폭력 피해가 제일 많아요.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 네. 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데리러 갔을 때 어떤 엄마가 뒤에서 정성인 아이인가 봐요. 장애하고 놀지 말라고. 그때 듣고 속 찔렸어. 나 물려받은 것 같아갖고. 지적장애 부모의 아이들이 장애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겨울 축제의 원조로 꼽히는 인제 빙어 축제. 하지만 지난해에는 이상기후의 여파로 얼음이 얼지 않아 축제가 취소됐는데요. 빙어 축제가 열리는 소양호 일대에선 겨울 축제를 대신해 캠핑과 물을 접목한 여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주말 사이 기온이 29도까지 치솟은 강원도 인제군 소양호 일대입니다. 때이른 더위를 식히려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지난 14일 개막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지난 겨울 이상기후 영향으로 호수가 얼지 않았던 인제군 소양호에 새로운 여름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물장구를 치고 물 미끄럼틀에 몸을 맡기다 보면 어느새 더위도 저만치 달아납니다. 텐트 치고 이렇게 물놀이 하고 이러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여기 오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겨울이면 빙어잡이로 장사진을 이뤘던 소양호 일대엔 여름 캠핑장과 물놀이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관광객들은 135개의 텐트를 칠 수 있는 대형 캠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양호에서 즐기는 수상 레포츠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카약이나 수상 자전거를 타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건 단연 먹거리입니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곰치국수와 오미자탈의 닭꼬치, 우거지 황태국밥 등 이색 메뉴가 가득합니다. 정말 좋았던 게 이제 인제에 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인제의 5대 명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 요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인제군은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백종원 대표의 더본 외식산업개발원과 함께 각종 먹거리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피서철 바가지 요금도 줄이고 축제도 같이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축제는 입점업체와 협력업체와 착한 가격으로 인제군 캠핑 레이크 페스티벌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 좋고 맛 좋은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수와 산이 어우러지는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은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 1997년 빙어축제 시작 이후 겨울축제의 원조로 불렸던 강원도 인제군. 새로운 여름 관광 1번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개원이 휴진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 공공의료기관 진료를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하고 사전에 연장 진료를 협의한 병의원도 연장 진료에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또 휴진율 50% 이상의 경우 연장 진료 시간을 추가로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은 휴진율에 따라 평일은 최대 오후 9시, 주말은 오후 1시까지 연장 진료합니다. 횡성군이 한우농가의 보증시 수소 정액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액체 질소 충전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횡성군과 횡성축협은 보증시 수소 정액 공급과 함께 진행했던 질소 공급의 안정성 문제로 중단된 바 있는데요. 이번 액체 질소 충전 시설 준공으로 횡성군은 보증시 수소 정액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횡성 한우 개량과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 호수 드론 라이트 쇼가 18일부터 레고랜드 주차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공연 시간은 18일, 21일, 22일 오후 9시인데요. 이번 드론쇼는 국내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 500대가 많은 드론 1,500대가 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2024 BMX 유소년 1차 대회가 지난 16일 양양 BMX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BMX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BMX 경기는 변속 장치가 없는 소형 자전거로 굴곡이 심한 전용 트랙을 도는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전국에서 약 200명이 참가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2024 춘천 국제 레저 대회 두 번째 시즌이 오는 주말 열립니다. 두 번째 시즌에서는 패러글라이딩 대회와 낚시 대회가 대룡산 활공장과 의암호에서 개최되는데요. 또 오는 22일에는 체력왕을 선발하는 시민 참여 행사가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삼척시가 원더급 일대 한국남부발전 삼척 빅드림본부 345시 예정부지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합니다. 이를 위해 삼척 블루파워와 한국전력공사, 강원대 등 유관기관 6곳과 지원기업 3곳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삼척시는 인근 발전소를 통해 차질 없는 전력 공급과 수열 에너지를 통한 냉방 비용 감소 등으로 데이터 센터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원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차세대 교과서로 내년 3월 전국 초중고에 도입되는데요.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원 대상 연수를 대폭 확대하고 도내 150개 교를 대상으로 교사 자율연구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 화폐인 강릉페이를 사용할 때 착한 가격 업소에서 결제하면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릉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7일부터 착한 가격 업소 이용 시 기존 10% 캐시백에 5%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강릉 지역 착한 가격 업소는 81곳이 지정돼 있으며 업체는 강릉페이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